알면서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기존의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이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 철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 건축주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철거무촌의 최준혁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사님 오늘 또 이렇게 현장 복장으로 이렇게 또 촬영에 또 임해 주시니까 더욱더 좀 실감이 납니다. 네. 자, 근데 이 철거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철거가 어떤 분들께 필요한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철거는 모든 공정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게 철거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돼야 모든 시공면이나 원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한 공정입니다. 철거가. 네. 아무래도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또 디벨로퍼 분들께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철거 견적이 왜 업체마다 다를까요? 옛날 같이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단순히 부시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지금은 좀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이제 철거 견적이 다른 거는 나름대로 인프라, 경험,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럼 자체 장비, 자체 인력, 자체 공무팀 이런 게 모든 게 수반돼서 그게 좀 누적이 돼야 거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이제 철거업체들이 이제 좀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가 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강도도 세고 위험성이 있고 모든 건설업의 이제 복합적인 공정이 철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모든 공정들을 갖추기가 숙련공, 장비, 기타 이런 거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네. 그런 업체를 잘 선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철거 비용의 40% 가량을 담당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저희 무촌 철거는 폐기물 집화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거기서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리고 타 업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네. 철거비를 아끼는 팁이 있을까요? 대부분 관례가 이제 시공사에 의뢰해서 시공사가 철거부터 시공까지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만 좀 생각을 달리 하시면 견적을 낼 때 어차피 시공사가 철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시공사가 철거를 의뢰할 때는 저희 같은 구조물 해체 업체에 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협업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중 돈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철거업체와 직계약하면 그 시공업체가 가질 수 있는 영업 마진이랑 관리비, 기타 등등 그런 비용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비용, 공기 여러 가지 많이 좀 세이브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철거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때에도 또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첫째, 대부분 건축주 중에서 가격 위주로 많이 보시죠. 가격 위주. 지금 디벨롭이나 이런 거는 건물 대수선이나 멸실 이런 철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내부 인테리어 철거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철거는 가격 면에 이래 좀 지양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큰 철거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최고 좋은 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많은 위험 요소 이런 걸 재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가격보다는 실력이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 철거에도 요즘에 좀 사기가 또 유행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그 철거 사기 방식 어떤 것들이 사기가 그걸 사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객의 습성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사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가격이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10,000원짜리인데 한 5,000원에 이제 가격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컨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상 이치가 담배가 한 값에 5,000원이듯이 노력으로 정말 인프라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걸로 10%는 감가할 수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5,0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다를 따고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네네. 이거 이야기 없었어요. 이거 돈 더 주셔야 돼요. 또 막상 철거해보면 또 다른 게 발견되면 이거 말씀 없으셨어요. 주세요. 추가 비용이 또 이렇게 결국은 그 돈 얘기죠. 이상으로 들어간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싼 것처럼 들어가지만 계속되는 어떤 추가 비용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공기가 늘어지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즘 뭐 승행하고 있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철거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철거공사 저는 이런 갈등들 때문이죠. 자, 요즘 뭐 제가 견적이 1,000원인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견적 낸 사람은 이미 그걸 의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5,000원의 견적을 냈지만 10,000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의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일단 철거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만 막상 이걸 해체를 해봐야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신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건실한 업체는 그런 걸 모든 변수를 다 감안하고 견적을 넣는데 그러니까 의도하고 온 사람은 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견적서도 교묘하게 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아니요, 계약 위반이 그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소비자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견적이라는 게 여기 철거예요. 여기 철거인데 여기가 요건지 이걸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벽체도 벽체 철거해 주세요. 예, 벽체 철거. 그런데 벽체가 안에까지인지 내장재까지인지 그 구조까지인지 소비자는 그 구조까지를 해체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요것만 생각했어요. 돈 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싼 데는 이런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비딩 하실 때 10명이 1,000원인데 한 명이 500원이면 그거는 그 한 명이 잘못된 거지 10명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자, 2024년도 들어서 달라진 철거법 및 트렌드 경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건물을 디벨롭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좀 행정 절차가 좀 이렇게 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러프하게 그냥 좀 주무관 성향에 따라서 그냥 요런 양식 하나에 요렇게 어느 번지 요렇게 철거합니다라고 사실 면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인만 해주고 요런 게 요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강화돼서 심사위원, 심의위원, 해체감리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됩니다. 네. 지금 멸실 철거보다는 대수선 리모델링 철거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은 리모델링 철거를 2년 하고 있습니다. 2년. 왜냐하면 대부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이랑 실질적으로 있는 현장하고는 구조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변경해서 막 철거할 수도 없어요. 변경하고 신고하고 변경하고 신고하고 변경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물량에 대해서 또 추가되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고 심지어 그 1,000만 원 계약한 게 1억까지 올라간 이 리모델링 철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흔히 뭐 그 대수선 철거랑 멸실 철거 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대수선 철거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에 좀 멸실 철거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멸실 철거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멸실 철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번지수의 총 물량, 공기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수선 철거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멸실 철거는 완전히 부시고 뭐 이제 새로 짓는 거긴 하지만 이 대수선 철거는 부분적으로 부시고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이런 사무실 공간을 대수선하면 그건 좀 간단합니다. 뭐 좀 확장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 정도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거는 건물 자체를 거의 뭐 형태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많고. 그리고 그 2024년에는 규정이 좀 개정이 돼서 주거 업무 시설의 대출 기준이 더욱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용도 변경은 필수입니다.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용도 변경이 선행이 돼야 다음 철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뭐 신축 리모델링은 이 용도 변경이 항상 선행이 됩니다. 1순위가 용도 변경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전국 최저가 철거 금액으로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자체 인력, 자체 장비, 자체 집화장 모든 게 직영체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하고 또 숙련공, 또 작업 환경 모든 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 갖춰져 있는 업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촌철거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어. 있습니다. 예. 무촌철거는 자체 폐기물 집화장 운영을 통해서도 또 폐기물 가격도 네. 반값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무촌철거는 타업체에 비해서 모든 게 직영체고 자체 인력 120명에 자체 장비, 자체 집화장을 운영하고 경험이 아주 많은 업체고 굉장히 뭐 타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는 업체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자, 싼 게 뒤집떡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싸기만 한 업체보다는 이유와 근거 있게 저렴하게 철거해주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무촌철거와 함께 또 디벨롭의 꿈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